정읍시 한 마을 뒷산에서 집중호우 때마다 토사가 흘러내리는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산사태 원인이 농로 개설 작업 과정에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읍시가 민선 8기 이학수 정읍시장 취임 1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민선 8기 공약 사업과 핵심 현안, 청렴한 정읍 만들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교사의 폭언과 성희롱한 교장을 중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교장은 전북도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특별감사에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도 천년사에 대한 의견 접수가 마무리되고 8월 중 공개 학술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정읍시 한 마을 뒷산에서 집중호우 때마다 토사가 흘러내리는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보도해드렸습니다. 산사태 원인이 농로 개설 작업 과정에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민원25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자락에서 토사와 함께 빗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지난달 28일 집중호우 때 정읍시 용화마을 뒷산의 산사태 발생 모습인데 올해만 4번째 되풀이됐습니다. 이처럼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원인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농로 개설 공사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작년 4월 16일부터 2년여에 걸쳐서 토지주가 농로 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사태가 우려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부직포로 산사태를 방지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석축을 쌓아서 그것이 무너지기를 바란 것처럼 마치 된 모양이어서 실제로는 인재라고 봅니다. 불법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문의한 결과 정읍시 관계자는 허용 범위 내에서 진행된 농로 개설은 불법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농로 개설은 트랙터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농로 정도는 자기 사유재산 내에서 하는 거는 불법사항은 아닙니다. 트랙터가 다닐 수 있는 길만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많이는 없어요. 문제는 흘러내린 토사를 다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복구가 이루어지면서 수해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흘러내린 토사에 대한 반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 마을 주민 연명을 해가지고 수해 흘러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회신 공문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재난이나 수해 예견해가지고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는 반출이 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법에. 정읍시 하천관리 관계자는 수해 예방을 위해 하천 석축 개설 등 일부 보수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천 정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하는 거라 이게 전반적인 하천 공사는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던 저희 하천부지랑 사이에 이렇게 석축을 하기로 했거든요. 자연석 쌓기 그 정도만 지금 이제 준비되어 있고 큰 설정 공사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만 4회째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수해 예방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혜석 전북도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혜석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정치활동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벌금 100만 원의 추가 원심형도 확정했습니다. 양 전 도의원은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290여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선관위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양 의원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남원 2선거구는 내년 4월 10일 진행되는 국회의원 선거일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정읍시가 민선 8기 이학수 정읍시장 취임 1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직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 동안의 정읍시장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민선 8기 공약 사업과 핵심 현안, 친절 행정, 청렴한 정읍 만들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교사의 폭언과 성희롱을 한 교장을 중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전북지역 A학교 교장 B씨는 이 학교 운동부 감독인 C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과 폭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지부는 또 B교장이 C교사의 남편인 체육지도자 D씨에게 C교사에 대한 욕설과 모욕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B교장은 11일부터 전북도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특별감사에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전라도 천년사에 대한 의견 접수가 마무리되고 8월 중 공개 학술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는 이북 형태로 사전 공개된 전라도 천년사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결과 지금까지 90여 명, 120건의 의견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는 전라도 천년사 발간에 앞서 오는 8월 공개 학술 토론회를 열어 접수된 의견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이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에 통보된 사건만 1000건이 넘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입니다. 8년 전 자신의 아이를 묻었다는 친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이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뼈 조각 4개를 발견해 DNA 감식을 벌이고 있지만 크기 등으로 미뤄볼 때 영아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하천에서도 부모에 의해 유기된 영아 시신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고 사라진 영아 사건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전국 출생 미신고 영아는 1,069명. 이 가운데 130건은 종결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은 9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소재 확인된 아동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이고 소재 확인되는 거하고는 별개로 혹시나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위법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영아는 3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23건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를 종결했고 11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나 영아 살해, 시신 유기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 183건, 경기 북부 85건, 인천 71건 등 수도권 지역이 6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의뢰를 받거나 협조 요청을 받은 1000여 건 가운데 여전히 생사가 파악되지 않는 영아는 모두 782명이나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망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이른바 유령 아동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7, 80년대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고 자란 정든 고향을 떠나 일자리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찾는 이 시대 청년들이 향하는 곳 바로 서울인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딜라이브 엄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젊은 창업가들의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서울 강남의 한복판 역삼동. 일명 창업가 거리에는 팁스타운, 마루360 등 민관 창업 지원 기관과 투자 기업이 밀집해 있습니다. 강남구가 운영하는 취창업 허브센터도 지원 기관 중 하나. 스타트업 기업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박동민 씨도 이곳 시설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IT 관련 창업 또는 취업을 생각 중인 박 씨는 풍부한 인적 그리고 물적 인프라를 장점으로 꼽습니다. 이 직종에 관련돼서 이쪽에 뭉쳐져 있는 그런 인프라가 확실히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생활권이나 교통편이나 이런 것도 서울 쪽이 월등하게 편하고 좋다 보니까 전국에 인재가 몰리는 현상 자체 역시 청년들의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서울의 장점입니다.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 다 수도권에 모이다 보니까 참가자들의 실력 정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박근범 대표가 꼽은 장점은 풍부한 지원.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지자체 지원 사업의 도움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수명, 얼만큼 이 회사를 이 돈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까가 항상 고민인데 그걸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만난 3명의 청년,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지방 출신입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흔히 했던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이 말, 지방분권인 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뭐 사람은 남은 서울로 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살던 곳에 대한 되게 애착과 이런 게 분명히 있지만 뭔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나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 서울로 가는 게 성공하는 거다. 결국 청년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 소멸 위기는 저출생보다는 사회적 감소, 다시 말해 인구 유출이 더 큰 원인. 일과 여가, 편의 등 지방을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서울밖에 없다, 강남밖에 없다는 우리의 현실이 문제인 거죠.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들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최근에 기회발전 특구라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 또 한 축에서는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서 거주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지역 간 불균형, 뚜렷한 해법 없이 방치한 사이 청년들의 수도권 러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김제 지역 향토 기업가나 출향 인사들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NTI 전청민 대표가 지난 6일 김제시에 500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JNS 엔지니어링 이경석 대표도 10일에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오는 9월 30일까지 생물 테마 체험 시설을 운영합니다. 남원시는 교육체험기관인 에코큐브를 임시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큐브는 지리산의 우수한 생태 관광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저희 에코큐브는 평소에 흔히 보지 못했던 동물들이 자연스러운 먹이 활동을 하는 체험과 함께 해설을 진행하는 동물원으로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동물들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실구는 아쿠아 페스티벌 물놀이장을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오는 15일부터 운영합니다. 8월 6일까지 열리는 아쿠아 페스티벌 물놀이장은 대형 풀장과 슬라이드, 유아용 풀장 등을 갖췄습니다. 또 방문객들을 위해 몽골 쉼터와 파라솔 쉼터, 샤워실, 매점 등 각종 편의시설도 제공됩니다. 무더위 시즌 폭염에 지친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아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고창 나들목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이 지난 8일 개장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운영하며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물놀이장엔 워터드롭과 워터터널 등 놀이시설을 갖췄으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요원이 배치됐습니다.